노후 대비를 위해서 다달이 월세 받을 목적으로 작은 건물이나 상가를 분양받거나 매입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다고 들었습니다. 꼭 노후 대비만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도 상가를 분양받아 임차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각기 사정은 다르지만 오로지 내 현금 100%를 가지고 상가를 분양받거나 매입하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상가를 임차하고 다달이 받는 월세로 대출금도 갚고 남는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임대인들도 또한 다달이 들어오는 월세를 받아서 생활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자꾸 월세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오늘은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황에 따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한 달 임대료를 연체했을 때 바로 연락하는 게 좋을까요? 상가에 대해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이 한 달가량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한 달치 임대료를 연체했다고 하더라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상황에 따라서 단지 한 달치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연락을 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나 임차인이 2달에 한 번꼴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임차인과의 신뢰 관계가 쌓이기도 전에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앞으로도 임차인이 매월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를 성실하게 지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고의 의미를 담아서라도 임차인에게 약속한 날짜에 임대료를 지급해 달라고 연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3기에 임대료를 미납한 임차인에게는 뭐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가의 경우 3회 이상의 임대료가 미납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임대인이 무조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해지하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임차인이 3기의 임대료를 연체한 즉시 임차인에게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연체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의 계약 해지 의사가 임차인에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조건이 매월 말일에 임대료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임차인이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임차료 총 3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이제 계약을 해지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4월 11일에서야 내용증명을 보냈고 4월 12일 다음 날에 임차인에게 도달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임차인이 4월 11일에 임대인에게 과거에 연체한 300만 원의 임대료 전액을 입금해둔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계약 해지의 의사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시점은 4월 12일인데 4월 12일에는 임차인이 3기의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과거에 3번의 임차료를 연체한 이력이 있는 것만으로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다고 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첨언한다면 만약에 위와 같이 임차인이 과거에 4번의 임대료 연체가 있었는데 5개월째에 연체한 임대료 4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고 계약 종료 전에 임대인에게 다시 계약갱신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이력만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해야 하는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임차인이 임대료 3기 이상의 연체를 해서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고민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연체한 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 소송 비용의 일부 또한 담보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3개월에서 최장 1년 정도의 소송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임대인이고 임차인과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3개월치 월세를 밀린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담보할 수 있는 돈은 3,500만 원밖에 남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송을 진행해서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6개월이 걸렸고, 그동안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총 9개월 동안 4,500만 원이라는 월세를 받지 못한 상태가 될 거고, 그렇다면 보증금으로 담보할 수 있는 돈은 500만 원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소송에 이겨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다면 일단 내 돈을 들여서 원상회복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상회복에 들어가는 돈이 500만 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보증금으로 담보하고 있는 돈이 초과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즉, 보증금 대비 임대료를 확인한 다음에 예상되는 소송의 기간, 원상회복 비용, 소송 비용 등 모두 참고하셔서 적어도 보증금으로 담보하고 있는 금액이 초과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좋은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께서는 인생에 한두 번 정도밖에 겪지 않을 만한 상황을 변호사들은 자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이나 명도 소송 같이 임대차 계약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다양한 상황에서의 최선의 방향을 함께 도모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마음먹으신 분이라면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유에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